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답례품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주요 특산물뿐 아니라 관광체험권이나 공연장 이름 기부 같은 이색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개막을 앞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순천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박람회 입장권도 포함시켰습니다. 박람회 홍보와 기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장성구는 천년고찰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답례품으로 내놓았습니다. 10만 원만 기부해도 1박 2일 체험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백양사에서도 우리 지역에 협조를 좀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3만 원에 해주시기로 해서 스테이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평구는 자동차 극장 관람권, 목포시와 진도군이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체험권이 주요 답례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암구는 천하장사와 식사데이트라는 이색 답례품을 내걸었습니다. 마침 이번 설날 장사 씨름 대회는 영암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연장 좌석에 이름을 새겨주는 이른바 네이밍 도네이션을 발굴했습니다. 문예회관 대극장 등의 좌석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가 지정하는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가족분들의 이름을 강조해 남겨주세요. 이렇게 또 소중한 분의 이름을 강조해 남겨주세요. 좌석에 새길 수 있는 그 수가 한 2,900개 정도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은 16.5%를 돌려주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240여 지자체의 5,000가지가 넘는 답례품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완도 5개 섬 지역에 제한급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섬 지역의 광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상수원 가뭄 현장인 완도 금일도를 찾아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항구 대책으로 금일과 약산, 노화, 보길 등의 광역 상수도 공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일을 비롯해 노화와 보길도 등은 현재 2일 급수, 4일 단수를 시행하고 있고 소안도는 2일 급수, 5일 단수, 넙도는 1일 급수, 6일 단수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병원은커녕 약국 찾기도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요. 고창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마을 주치제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마을 회관에 차려진 이동진료소에 주민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80대인 이들은 먼저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통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시작됩니다. 혈압약만 드시고요. 근데 당이 좀 높으시네요.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니 고혈압과 당뇨 등 대사질환 환자가 많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 10km 넘게 떨어져 있다 보니 주민들은 병원을 쉽게 다닐 수 없습니다. 병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진료를 해주니까. 고창군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력을 중심으로 방문 의료진 13개 팀을 꾸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팀별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포함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를 꾸준히 잘 조절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래.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50개 마을을 한 주에 2차례 이상 찾아 주민 4,5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치매 인지도 검사와 원예, 공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기관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애를 써볼까 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꼼꼼한 의료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 지역에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드론 규제가 완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건 사고 현장에서 드론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방송총국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서 자치경찰이 드론을 날립니다. 소형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해안가를 샅샅이 뒤집니다. 잦은 해녀 실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실종자 수색을 다각도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숲속에서 실종된 고사리 채취객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드론을 활용하면 시간과 그리고 인력을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년 전 전국 최초로 드론 샌드박스 사업지로 선정된 뒤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는 각종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도내 곳곳에서 드론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화재 현장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상공에서 화재 규모를 파악하는 등 작전을 지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접근이 힘든 고층 건물에 인명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고 야적장이나 양돈장 등에선 발화 지점이나 위험 요소를 파악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그 드론이 한 150m 위에서 그 영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화재, 비화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점을 확인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소 드론이 촬영한 해수욕장에는 대형 해파리가 포착됐습니다. 수소 드론은 30분가량 비행 가능한 기존 드론과 달리 최대 2시간 비행할 수 있는데 안전요원 시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순찰하고 인명구조 튜브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관측한 실시간 영상들은 제주도 드론 통합 관제센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공공에서 날릴 수 있는 드론들이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되고 이 드론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사항 혹은 안전상의 문제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최근 야생 들개가 급증하면서 드론을 통한 감시에도 나선 제주도.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면서 드론이 일상생활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주년을 맞아 모레 공사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식이 열립니다. 추모 행사는 희생자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현장에는 분향소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광주 지역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구례군 의회와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했던 섬진강의 옛 문척교가 결국 사라집니다. 구례군은 영산강 위협환경청이 오늘부터 옛 문척교 철거 공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해 구례읍 7리대대 입구부터 구성마을 입구까지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다리는 높이가 홍수 기준 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반복되고 하천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돼 철거가 결정됐는데 주민들은 50년 넘게 이용해 애환이 담겨 있고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며 철거를 반대해왔습니다. 인성교육을 품은 청소년 문화 콘서트가 어제 광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예총과 전남 예총이 주관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인성 강연을 비롯해 세계 문화 댄스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국악 트롯 요정으로 불리는 김다연과 신인 갑순이가 초대 가수로 특별 출연해 콘서트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 콘서트는 지난해 해남 땅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 1가정양립지원본부는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기업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하되 임금은 그대로 받고 근무시간 손실분은 시가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근 시간 조정은 최대 2달까지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지원 대상 기업을 특수고용사업장과 지사영업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1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겨울이라기에는 다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제도 9.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한낮 기온 10도까지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은 온화했지만 미세먼지와 황사가 말썽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광주 전남 지역은 현재는 대부분 보통 수준 회복했는데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다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건용 마스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광양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무안 10도, 강진과 장흥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